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 계획이 있고 아마 내년 가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결혼하기엔 너무 어린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유튜브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따지면 그냥 한 달에 정도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11살 차이거든요. 진짜 솔직히 가끔은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기분일 때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엔젤이들, 옌마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꾸준히 영상을 만든 것도 맞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상 봐주고 댓글도 남겨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30만 기념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들 답변해드리고 제가 사비 탈탈 털어서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해왔거든요. 이북 리더기, 키보드, 버티컬 마우스 등등 제 최애템들로 구성을 해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MBTI. 제 영상 댓글에 옌마드님 ENFJ일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자리 모두 정반대인 ISTP입니다. 그 중에서도 I 성향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보통 유튜버라고 하면 당연히 E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일을 하면서 비슷한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내향적인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직업 특성상 E인 분들이 더 많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도 평소에는 텐션이 되게 낮은 편인데 영상 하나 찍을 때 온 에너지를 쏟아내다 보니까 촬영 하나 끝나면 그냥 쓰러져 눕거든요. 그리고 지인 약속도 한 달에 한 개? 많아도 2개 이상은 절대 안 잡아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편인데 그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기까지 딱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나이. 저는 2001년생입니다. 키랑 체중. 제 키는 반올림에서 163이고 몸무게는 시기에 따라 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지금은 딱 50kg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긴 사람이거든요. 61kg에서 48kg까지 감량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최근에 또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앞으로 영상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리랜서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와, 제가 이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가 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일을 혼자 한다는 거. 윗사람이나 눈치 볼 사람이 없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성향 자체가 막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삶의 행복 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매일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줄었고, 또 좋은 건 내 스케줄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하면 쉬고, 여행도 평일에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이런 게 장점인 것 같고요. 프리랜서의 단점은 뭐냐? 제가 방금 말한 장점 그대로예요. 혼자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왜 문제냐면 풀어집니다. 게을러져요. 일을 하다가도 자꾸 휴대폰을 잡게 되고 릴스를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프리랜서는 그 누구도 내 업무 시간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은 내가 근무 시간에 좀 집중을 안 한다고 해서 월급을 안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이러면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시간 관리였고, 두 번째 단점은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내가 일을 놓는 순간 수입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냥 항상 패시브로 깔려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길을 선택을 한 건데 그래도 제 성향에는 굉장히 잘 맞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튜브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유튜브 수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구글에서 들어오는 애드센스, 조회 수익이죠. 두 번째는 브랜디드나 PPL처럼 광고를 찍고 받는 수익이에요. 매달 구글에서 들어오는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따지면 그냥 한 달에 직장인 월급 정도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가 30만 명인데 영상 개수가 적다 보니까 비슷한 규모의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좀 적게 들어오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광고 수익은 유튜버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애드센스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인데요. 사실 저는 이 유튜브라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분들과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거절한 광고가 좀 많아요. 진짜로 내 이름을 걸고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겠다 싶은 것들만 광고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엔젤이 분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음, 소속사 있나요? 소속사는 있습니다. 제가 딱 유튜브를 시작한 초반에 채널이 되게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대형 MCN들 거의 다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나까짓 게 무슨 소속사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소속사랑 미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아,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요. 저는 소속사를 들어가고 좋았던 게 제가 그전까지는 영상을 한 달에 한두 개밖에 안 올렸었어요. 근데 내가 소속사가 생기니까 뭔가 진짜 유튜버가 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영상을 더 열심히 찍고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월 수입의 몇 프로 저축하나요? 우선 저는 프리랜서라서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축하는 비율 또한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수입의 50%에서 70% 정도 저축을 합니다. 옌마드님
잼마드님을 실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뭔가요?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잼마드님 어떻게 그렇게 실행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실행력이 좋을까? 왜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별 고민 없이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대충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섣불리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해서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처음부터 잘 해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이거든요. 물론 제 주변에도 완벽주의면서 실행도 잘하고 결과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일단 대충 해보지 뭐 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면 좋은 카메라, 마이크, 장비 이런 걸 다 사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도 진짜 대충 시작했거든요. 영상도 휴대폰으로 찍고 뭐 마이크 이런 것도 없었고 편집도 휴대폰으로 대충 해서 올렸어요. 근데 저는 그랬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심리가 뭐라도 일단 대충 다 벌려놓으면 그걸 잘 마무리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충 시작하고 그걸 조금씩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편이에요. 다음, 결혼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인스타에 신혼집 보러 간 스토리를 올렸는데 옌젤이들이 결혼 준비하냐고 DM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꺼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 계획이 있고 아마 내년 가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결혼하기엔 너무 어린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20대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물론 커리어적인 목표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꿈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맞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딱 저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남자친구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둘이 성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비슷해요. 그냥 예쁜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일 얘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려보고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게 그냥 저희한테는 너무 큰 행복인 거예요. 저희는 막 설레고 두근대는 감정이 불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비싼 식당, 비싼 데이트 코스 이런 것도 안 다니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안정감이 너무 크게 들어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지금 결혼 계획이 있고 같이 내년 가을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의 장단점이 있나요? 저는 남자친구랑 11살 차이거든요. 제가 01년생이고 남자친구가 90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연애하면서 나이 차를 못 느끼고 있어요. 물론 연애 초반에는 조금 느꼈지만 지금은 진짜 그냥 친한 친구 같은 느낌? 진짜 솔직히 가끔은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기분일 때도 있어요. 보통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 두 분도 12살 차이 띠동갑이시거든요. 저는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무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보니까 나이 차이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상황이 좀 다른 게 보통 01년생이면 지금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을 워낙 빨리 시작했고 독립도 일찍 했고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이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서로 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케이스가 좀 특수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어디서 만나셨나요? 저는 사업하는 분들이랑 네트워킹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또 저는 완전 자만추거든요. 소개팅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고 싫어요. 아무튼 그 모임에서 제 남자친구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눈동자에 열정과 자신감이 막 뿜뿜 넘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이야기하는 내용도 진짜 인사이트 폭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멋있고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주변 환경이 진짜 중요해요. 대부분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친구도 사귀고 연인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환경을 찾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매일매일 목표를 나누고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가끔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가 시간에 뭘 하나요? 취미가 궁금해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취미는 필사랑 수영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물에 대한 공포가 좀 심한 편이었는데 수영을 배우면서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마포로 이사를 온 거거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집이 수영이 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집으로 왔어요. 너무 궁금하죠? 사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곧 있으면 이사, 랜선 집들이 영상도 올라갈 거니까 그때 한번 수영장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나요? 실패했다면 어떤 플랜으로 갈 생각이었는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딥한 질문인데 저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20대잖아요. 심지어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실패하면 그 나름대로 실패 안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성장했을 거고 그걸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좀 무모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떤 플랜으로 갈 생각이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내가 A를 하다가 잘 안 되면 B를 해야지 라고 대안을 세워놓는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 일을 하다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괜찮아 나는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않을까 하면서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포기할 확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는 잘 될 거다, 잘 되어야만 한다 라는 굉장히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테크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매달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제가 작년에 갭 투자 영상 올렸던 게 마지막 투자였어요. 지금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최근에 또 재계약을 하셨거든요. 아마 내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팔 생각이라서 그때 또 후기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따로 재테크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20대 때는 내 가치, 몸값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스킬을 쌓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꾸준히 하고 있는 경제 공부가 있다면 경제신문 읽기.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신문은 매일 받아서 읽고 있어요. 옌마드님의 하루 루틴이 궁금해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매일 일과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6시에서 7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수영을 하고 오고요. 제가 이사 오면서부터는 집을 홈오피스로 꾸며놔가지고 집에서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30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또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마케팅 업무도 맡고 있어서 거의 한 하루에 10시간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하고 저녁 먹고 잡니다. 저는 완전 집순이기 때문에 한 7일 중에 6일은 이렇게 집에만 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사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선 저는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늦어도 2년 안에 2세 계획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면 제가 지금만큼 많은 시간 일을 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커리어도 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이유 뭐 다른 것보다 저희 집이 고양이가 2마리거든요. 애들 사료값 벌어야 돼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 이제 고양이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고양이를 입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몇 살인지 무슨 종인지도 궁금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고 키우고 싶었어요. 꼭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저는 원래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2022년도까지는 카페 일을 하면서 자취까지 하느라 돈이 없었어요. 키울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유가 생기면 꼭 고양이를 데려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2년도 말에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고 여유가 좀 생기면서 고양이를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고양이 이름은 산타고요. 2022년 12월 25일 딱 크리스마스에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산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 나이는 딱 2살 되어갑니다. 산타는 길에서 구조돼가지고 임시보호를 받고 있던 아이였고 제가 유기묘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드려서 데려오게 됐어요. 이제 벌써 함께한 지 한 2년이 되어갑니다. 고양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장단점이 궁금해요. 우선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들어요. 처음 고양이를 데려올 때는 초기 비용이 꽤 나가거든요. 캣타워, 숨숨집, 스크래처, 화장실, 모래, 사료, 추르, 밥그릇, 장난감 등등. 저는 한 7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애기 고양이를 데려오면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맞춰야 돼서 또 3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고 그 이후로는 한 마리 기준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료, 모래, 간식 뭐 다 해서. 근데 사실 지금은 어리니까 건강해서 그런 거고 원래 반려동물은 나이 들기 시작하면서 돈이 엄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디 아파서 수술 한 번만 하면 그냥 몇백만 원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오기 전에 그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고양이 키우는 장점은 뭐 하나밖에 없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 봐도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산타를 2년을 봤는데도 아직도 하루에 한 30번씩 뽀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도 정말 많다는 거. 틈만 나면 벽을 긁고 찢어대서 집 뺄 때 벽지 비용을 물어줘야 될 확률이 높고요. 책상에 있는 물건 툭툭 떨어뜨리는 거, 이유 없이 갑자기 깨물고 튀는 거, 그리고 털이 진짜 미친 듯이 날려요. 저는 아직도 콧물이랑 재채기를 기본 옵션으로 달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면 여행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안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강아지도 마찬가지긴 한데 강아지는 뭐 친구나 가족 집에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공간이 바뀌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모래랑 화장실이 없으면 볼일을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웬만하면 포기를 하게 되고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 다른 집에 맡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문 패시터님을 불러서 케어를 맡기고 있어요. 이렇게 단점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뭐 어차피 항상 집에만 있는 편이고 산타랑 함께하는 행복이 단점을 다 상쇄시킬 만큼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데려온 걸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차 산 거 후회하나요? 만족하나요? 진짜 대만족. 우선 제가 날씨에 되게 민감해요. 덥거나 추운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차를 사고 나니까요. 그 힘듦이 완전 사라졌어요. 더운 날은 차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추운 날은 그냥 히터 빵빵하게 틀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름이 진짜 덥다고 하는데 저는 차 덕분에 그 더위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일단 너무 좋고 또 제가 완전 보부상이에요. 평소에 뭐 노트북, 아이패드, 공책 바리바리 다 싸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뚜벅이 시절에는 항상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차를 사고 나니까 너무
너무 편해졌다는 거. 그리고 또 운전이 은근히 재밌고 지인들을 집에 데려다 주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운전 시작한 거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면허 안 딴 분들도 하루빨리 따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운전을 할 줄 알고 모르고가 삶의 질을 엄청나게 좌지우지하더라고요. 옛마드 인생의 1, 2, 3순위 1순위 건강, 2순위 가정, 3순위 커리어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자퇴, 사업 허락받은 방법 허락 안 받았어요. 20살부터는 성인이잖아요. 대학을 중퇴한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냥 100%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온전히 저의 선택들로 채워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도 없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모님이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도 했고요. 오히려 자취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엔 좀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를 빨리 독립시킨 걸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한 순간부터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부모님도 똑같이 느끼시더라고요.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돈을 아끼는지 궁금해요. 저는 돈을 과감하게 쓰는 영역과 아끼는 영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요. 우선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소비는 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좋은 장비라던가 일의 효율을 높여주는 제품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사고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저는 옷이랑 피부 관리, 다이어트에 쓰는 돈도 아끼지 않아요. 물론 제가 뭐 뷰티 유튜버도 아니고 예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계속 드러내야 되니까 적어도 관리는 되어 있는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돈을 쓰는 편이고 똑같이 저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뭔가를 배운다던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전시에 간다던가 책 사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도 과감하게 씁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아끼는 영역은 싼 것들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화장품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무조건 싼 것만 샀어요. 다이소 한번 들어가면 이거 싸네? 이것도 싸네? 하고 장바구니에 다 쓸어 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싼 걸 안 사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 싸니까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걸 안 산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짐 정리를 싹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현타가 너무 왔던 게 사놓고 딱 한두 번 쓰고 방치해둔 것들이 절반인 거예요. 진짜 쓰레기가 막 엄청나게 나왔어. 그것들을 이번에 싹 버리면서 제가 진짜 정신 차렸잖아요. 이제는 어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진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만 사려고 해요. 살 땐 쉽지 버릴 때 진짜 너무 힘들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좀 뜬금없는 답변일 수 있는데요. 저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이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걸 평소에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삶이 허무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삶이라는 게 유한하잖아요. 죽음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희 모두가 언젠가는 사라질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저는 무언가에 도전하기가 두려울 때, 혹은 누군가가 너무 밉고 싫을 때,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 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금세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소중한 사람도 그렇고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언젠가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지하면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그래, 다 죽을 거니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해보고 다른 사람 너무 미워하지도 말자. 내 삶은 너무 짧으니까 좋은 걸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나누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외동인가요? 형제, 자매, 유무. 저는 외동은 아니고 둘이에요. 제가 첫째 딸, 장녀고요. 아래에 5살 터민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고3인데 와, 저희 동생도 이제 3달 뒤면 성인이 된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스스로가 느끼는 본인의 장단점, 제가 느끼는 제 장점은요, 스트레스를 진짜 잘 안 받아요. 둔감하다고 할까요? 웬만해서는 화가 잘 안 나고 뭐 가끔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죠. 근데 그래도 얼마 안 가서 금방 괜찮아지고 다시 일어나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편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가 애초에 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진짜 작은 것만 해내도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고 막 감탄을 해요. 와, 나 오늘 영상 하나 찍었네? 나 오늘 치과 예약해놓고 갔네? 이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하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더 잘해내고 싶다는 욕심도 좀 덜 생기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둔감하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가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20대 안에 안정적으로 잘 가정을 꾸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1순위 목표고요. 커리어적으로는 사실 명확한 목표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못 놀아본 게 후회되진 않나요? 맞아요. 제가 진짜 못 놀아본 케이스예요. 다들 한 번쯤은 가본다는 클럽조차 가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랑 막 술 마시고 놀아본 경험이 저는 진짜 10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근데 후회? 전혀 안 돼요. 물론 제가 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제 성향 자체가 원래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완전 집순이 체질에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이별해서 너무 힘든데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별하면 당연히 힘들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아무리 서로 잘 맞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좀 들고 나면 내가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된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집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신가요? 집안에 여유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정말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막 큰 지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제가 원하는 거는 다 하게 해주셨거든요. 학교 끝나고 신전떡볶이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용돈은 주시고 또 제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냥 쿨하게 배우게 해주셨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저의 선택을 믿고 묵묵히 응원해주셨던 게 가장 감사해요. 가장 애착이 가는 본인 영상이 있나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물론 조회수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고민 상담 영상에 애착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영상에서 꽤 많은 고민들을 다뤘는데 그중 하나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도 있을 거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0만인데 구독자 이벤트가 빠지면 섭하죠.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댓글에 오늘 Q&A를 보면서 공감됐던 부분을 남겨주셔도 좋고 저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아요. 댓글을 남기고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를 들어가서 폼을 제출하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가 상품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옌마드의 애정템 시리즈, 이북리더기 신상인 크레마팹을 한 분, 최근에 제 쇼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로프리플로우 키보드 한 분, 로지텍 버티컬 마우스 한 분 이렇게 3분 드릴 거고요. 다음은 기프티콘, 교보문고 1만원권 5분, 올리브영 1만원권 5분,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기개발 커뮤니티 브랜드가 있어요. 개밋 VIP 멤버십을 1개월 구독할 수 있는 쿠폰을 총 7분, 행운의 7인에게 드릴 거고요. 마지막, 제가 예전에 직접 판매했던 노트북 거치대가 있는데 이게 수량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30분께 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가볍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밖에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합니다. 그래서 총 50분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 크게 준비를 해봤어요. 추첨으로 뽑을 건데 아마 애정템 3가지가 가장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뭐라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덜 치열한 선물에 응모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정리를 해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